자, 오늘은 대칭좌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칭좌표법은 우리가 고장 해석에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 해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장이라는 거는 이제 전력공학에서는 이제 송전선로가 되겠죠. 이런 송전선로에 고장이 났을 때 이제 해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칭좌표법이란 걸 이용해서 하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발전기 기본식과 기본식으로부터 우리가 고장 해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여기 있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칭좌표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삼상의 표현을 한번 보면, 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A상과 B상 그리고 이렇게 C상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상회전 방향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상회전이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상회전 방향 A, B, C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위상은 이제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120도.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상회전 방향은 이렇지만 우리가 위상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하실 때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위상이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거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VA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이게 대칭이라면 이 길이가 다 같겠죠. 그럼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VA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VA라는 신호는 V의 0도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VB라는 신호는 V의 120도 뒤진 마이너스 120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게, 왼편으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VC는 V의 마이너스 240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삼상 평행일 경우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0도, 마이너스 120도, 240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120도 회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V로 표시할 수 있고요. 얘는 V인데 A의 제곱 V로, 얘는 A의 V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20도는 이렇게 돌리면 이게 240도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 240도 같은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20도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이런 연산자를 통해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V는 A의 제곱 V, AV가 되는데, 그럼 A가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요거의 크기는 제곱에 루트 씌우면 크기가 1이 되고 위상이 120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벡터에다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보면 이 벡터가 되겠죠. 자, 얘가 120도가 되고요. 자, 얘가 6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벡터인데, 이제 이 벡터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A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회전만 이렇게 하게 되겠죠. 벡터가 회전만 이렇게 얼마 120도 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같습니다. 자, 근데 허수축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바뀌고 크기는 역시 1이고 각도는 240도가 되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크기가 1에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요. 여기는 크기 1에 각도는 마이너스 240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연산자 중에 회전 120도 회전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삼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삼상은 평행이기 때문에 이 VA, VB, VC를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는 V 더하기 A제곱 더하기 V 해서 V로 묶어주면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J의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1이 더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칭 3상을 표현할 때는 우리 회전전선자로 표현하면 V, A상은 B상은 A의 제곱 V, C상은 AV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칭 3상일 경우에는 이 A상과 B상과 C상이 이렇게 정상분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VA, VB, VC 상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AB상의 평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가 B고요. 뭐 여기가 C다. 자, 그럼 이 A, B, C를 갖다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갖다가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 게 이제 대칭좌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A, B, C의 크기를 고장난 불평형 된 VABC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대칭좌표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장 계산에 우리는 대칭좌표법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A상과 B상과 C상이 존재할 때 A상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영상분이 있고 정상분이 있고 역상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0은 우리가 I0로 해서 이게 영상분이 되겠고요. 자, 1은 우리가 정상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상분. 자, 그 다음에 2는 역상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A, IB, IC가 모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대칭좌표법은.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영상분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크기와 이상이 같은 평행 단상 전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A와 B와 C의 이런 이제 불평형 3상이 생겼을 때 이 A, B, C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위상이 같고 크기 같은 성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세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가 VA에도 존재하고 VC에도 존재하고 VB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영상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분이라는 것은 평행삼상 전류로서 또는 전압도 상관없습니다.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을 가진다. 상회전 방향은 아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졌으니까 이 A라는 신호에 자 이런 방향으로 V1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V2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V3가 이렇게 자, 이렇게 1, 2, 3로 표현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에 VA의 정상분, 자, VB의 정상분, VC의 정상분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상분은 뭐냐 하면 상회전이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상회전이 반대니까 여기 VA, BC에서 각각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A의 역상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B의 역상분과 VC의 역상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상분과 자, VA의 영상분, VB의 영상분, VC의 영상분. 자, 이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더하니까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VC 같은 경우는 VC의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더하면 VC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영상분이 이렇게 있고, 뭐 정상분이 120도로 뭐 이렇게 존재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하겠죠. 120도로. 그러면 또 이제 A상 같은 경우에 A상이 임의의 그냥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영상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영상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상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상분이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 치면 결국은 벡터라는 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벡터가 이제 내가 찾는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장난 상 또는 불평형상에서 우리가 A, B, C를 찾을 때 각각의 영상분과 역상분과 정상분을 조합해주면 고장난 또는 대칭이 흐트러진 비대칭 또는 불평형 전류 또는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게 대칭 잡표법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분 전류를 다시 한번 보면 영상분은 이렇게 크기와 이상이 같은 평행 단상 전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 시에 항상 발생한다. 영상분은 통신선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를 갖고 있다. 자,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분은 평행 삼상 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과 동일한 방향이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정토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상분은 정상 전류와 상회전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동을 하는 역회전 토크, 역토크가 발생한다. 자, 요게 이제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본파에 대해서 뭐 고조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고조파들이 있을 건데 이 고조파들이 그러면 어떤 성분인가를 한번 보면 정상분일 경우에는 3n 플러스 1로 1, 4, 7, 10, 13, 16 고조파일 때 우리가 정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파하고 7고조파, 13고조파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 반대로 도는 거는 우리가 3n-1 고조파에 해당되는 2고조파, 5고조파, 8, 11, 14, 17인데 이 중에 홀수인 5, 11, 17 정도를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분은 3의 배수, 3고조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는 전기기기 쪽에 보면 문제가 이게 정방향 토크를 내는 고조파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7고조파, 13고조파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동자국 역토크를 내는 거는 5, 11, 17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3n 플러스 1과 3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n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칭자표법이 대충 이제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죠? 평행일 때는 정상분만 존재하는데 평행이 깨져가지고 이제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이 다 존재하게 된다. 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락했을 때는 영상분만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제 영상분이 존재하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 불평형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압 불평형률이라고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이에요. 그럼 정상분 전압을 구하고 역상분 전압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상분 전압은 V1이고 역상분 전압은 V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압 불평형률인데 실제 우리가 VA, VB, VC 상을 통해서 정상분과 역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당연히 ABC가 V1, V2, V0로 바뀌는 공식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설비 불평형률이라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지금 단상 3전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40%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식은 뭐냐? 자, 총 부하 설비의 용량의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하가 잡힐 수 있는 데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 두 군데밖에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A, B가 상관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군데가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성선과 각 선 간에 접속되는 설비 용량의 차이다. 요거는 뭐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다 빼면 돼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빼면. 자, 그럼 지금 이 선로에 대해서 A, N, B 이렇게 해서 단상 3전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모터가 1kg, 그 다음에 히터가 1kg, 히터가 0.4kg가 지금 A와 N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A와 N 사이는 2.4kg가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B와 N 사이는 우리가 0.9, 0.5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가 걸립니다. 그러면 토탈 총부하 설비는 얼마냐? 일단 AN하고 BN 사이에 걸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상이죠. A하고 B 사이에 5kg 걸리기 때문에 다 더하면 우리가 8.8kW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 어떻게 돼요? 최대하고 최소를 빼라 그랬으니 최대가 지금 2.4고 최소가 1.4기 때문에 자, 1이 되겠죠. 그래서 8.8 나누기 2 분의 1 하면 이게 22.7%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비 불평형은 40%보다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이제 선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A, B, C상 3상 3선식이죠. 자, 이랬을 때 설비 불평형률은 밑에 해석이 하나 있네요.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상 3선식 4선식일 때는 총부하 설비의 3분의 1을 하라. 그 다음에 최대하고 최소 차이를 했다. 똑같습니다. 그죠? 위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A, B 사이에 보면 5kg, 1kg, 0.8kg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6.8kg고요. 다음 BC 사이에서는 1.5, 0.5 이렇게 걸려 있네요. 그래서 2kg입니다. 그리고 AC 사이즈도 있죠. AC 사이즈는 3k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상에 대한 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 B, C가 공통으로 5kg가 또 있네요. 자, 그래서 토탈은 다 대줘야 되니까 0.8, 2.0, 3.0, 그 다음에 5를 더하면 16.8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가 6.8이고 최소가 2니까 이걸 계산하면 87.1%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30%를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3상 3선식에 220V의 수전 회로가 있다. H는 전열 부하이고 M은 역률이 0.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답하시오 돼 있는데 저압 수전의 3상 3선식 슬로인 경우에는 설비 불평형이 몇 프로인가? 아까 30%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비 불평률을 몇 퍼센트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이제 우리 수전 회로에 대한 설비 불평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역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률이 0.8이라고. 어디에? 모타가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히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피상전력을 갖다가 PA라고 하면 보통 피상전력이 단위는 뭐예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우리가 P라 해서 와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 무효전력은 Q라고 해서 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역률을 한번 써보면 역률 코사인 시타라는 거는 뭐냐? 자, 피상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하면 우리가 피상전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효전력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원래 사실 설비 용량이란 건 다 킬로볼트 암페어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피상전력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전력 형태로. 그런데 피상전력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지금 와트로 나와 있어요. 킬로와트로.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열 부하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역률이 코사인 시타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죠? 이 히터라고 적혀 있는 얘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용량이 그냥 유효전력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전력이 유효전력이다. 근데 모타보아의 같은 경우는 이게 역률이 있다면 역률을 갖다 고려를 해가 피상전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0.5니까 얘는 0.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8로 나눠줘가지고 환산 있는 값을 갖다가 이용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을 갖다가 0.8로 해서 환산 있는 값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인 1과 2 사이는 우리가 구해보면 2, 그 다음에 3, 0.5인데 우리가 역률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요. 자, 라인 2와 3 사이도 보면 3, 1.5, 1인데 1은 역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하고 3 사이는 3하고 1이 있겠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다 구하면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5.375가 되고요. 그럼 제일 큰 게 지금 보시면 5.75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4가 되니까 1.7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이 델타 P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설비 용량을 3으로 나눈 값이라고 계산해 보면 34.15%가 여기에 불평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P점하고 Q점이 단선이 됐대요. 그럼 이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P점, Q점 단선이 돼버리면 이 모타 M도 날아가 버리고, 그죠? 얘도 지금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부하가 이제 변동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L1, L2를 보면은 얘는 지금 2, 그 다음에 3, 0.5를 8로 나눠준, 0.8로 나눠주는 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L2, L3는 얘 있고, 그 다음에 얘만 존재하게 되겠죠. 얘는 날아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L1하고 L3 사이에는 지금 얘만 있겠죠. 얘는 날아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제 고려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하면 우리가 13.12오고요. 제일 큰 거는 5.625고, 제일 작은 건 3이기 때문에 2.625가 됩니다. 그죠? 그럼 설비 불평형률은 지금 2.625를 13.125 나누기 3으로 하니까 60%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열부의 역률은 1이라고 친절하게 줬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써먹으라는 거죠. 앞에는 얘기 안 했지만, 얘기 안 했을 경우는 그냥 코사인 시타가 1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다 그대로 쓰므라는 거고. 얘는 지금 뭐예요? 환산을 했는 걸 또 줬습니다. 그죠? 환산했는 게 5.2 kV 암페어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0.5라고 적은 거, 얘는 0.5 kV 암페어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지금 0.5 kW가, 그죠? 자, 그랬을 때 설비 불평형률은 3상이니까 토탈 나누기 3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다가 빼서 계산을 하면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자, 계산을 하면 답은 91.84%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신기하네요. 제가 얘를 하고 나서 1로 넘어가니까 이게, 근데 아까 1로 넘어갔죠.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설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발전기 기본식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전기 기본식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전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한 상만 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직류 발전기 등가율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가 이렇게. 그때 우리 RA라고 썼지만 지금은 그냥 Z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A상이기 때문에 Z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또 흘러가는데 이게 A상 전류면 IA가 될 거고요. 여기에 전압을 A상 전압이면 이게 V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식을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이 A상에 대한 유기기전력 EA는 V, 자, V부터 쓰지 말고요. I부터 쓰겠습니다. 자, IA에 ZA 쓰고 더하기 VA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VA에 대해서 표시해보면 VA는 EA 빼기 IA ZA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거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VA에 대한 우리가 영상분 전압을 쓰라 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V0는 E0에 I0에 G0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V1에 대한 거는 역시 E1에 그죠? I1에 G1 이렇게 쓰면 될 거고죠. 그 다음 V2에 대한 거는 역시 E2에 I2에
G2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 상을 떼가서 생각해 보면 여기 기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외부에 단자 전압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더하기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단자 전압 기준으로 표현하면 유기 기전력 빼기 IAR 즉 ILZA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A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듯이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이 위에 식하고 똑같이 되죠. 근데 이때 삼상평행에서 지금 이게 개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IA 그 다음에 IB IC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기기전력은 또 어떤 성분만 존재하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가 만약에 if 지금 아무런 고장이 없이 평행으로 삼상평행으로 발전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영상분하고 역상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없을 겁니다. 그죠?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정상분은 우리 A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압하고 똑같겠죠. 그게 그 정상분의 정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영상분은 없으니까 전압이 없으니까 I0, G0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분 전압은 EA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1, G1으로 그 다음에 역상분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I2, Z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발전기 기본식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다. 자, V0는 마이너스 I0, G0, V1은 EA 마이너스 I1, G1, V2는 마이너스 I2, G2다. 자, 요게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고 요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하실 때, 자, 요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식을 생각하시면 V는 E 마이너스 IG다. 직류 발전기에서 우리가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관계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요걸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단자전압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면 이때 이제 우리가 평행 조건에서 보는 거예요. 평행 조건에서 봤을 때 V0라는 거는 우리가 영상분이 없죠. 그 다음에 V2라는 것에서 보면 이 정상분이 우리가 만 존재하지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에는 정상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E0와 E2가 0이다. 그리고 정상분 E1과 정상분 E1과 그 다음에 A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발전기 A에서 생기는 유기기전력 즉 A에서 생긴다는 건 A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A상에서 생기는 유기기전력하고 동일한 값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 기본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뒤에 대칭분 임피던스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